서클, 즉 원 그리는 명령어입니다. 원 그리기. 자, 원을 그릴 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도면을 볼 때요, 원에 혹은 호에 반드시 저 두 개 중에 하나를 표시를 해야 돼요. 저게 무슨 뜻이냐면 R50이라는 얘기는 반지름 50mm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이상한 기호 하나 있죠. 저걸 뭐라고 읽냐면 파이라고 읽습니다. 파이 50이라고 읽고요. 얘는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지름 50mm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다시요. R50은 반지름 50이란 뜻이고 파이 50은 지름 50이란 뜻입니다. 지름은 원의 가장 끝에서 반대쪽 가장 끝까지의 거리를 지름이라고 하는 거죠. 반지름이라는 것은 원의 중심에서 반대쪽 끝까지를 반지름이라고 하는 거죠. 네, 원을 그릴 때는 원의 반지름 값이나 혹은 지름 값을 넣으셔야 돼요. 근데 원을 그릴 때 이것만 있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원을 그리는 방법들이 조금 더 나옵니다. 자, 보세요. 자, 어딨냐면 여기 있어요. 원 그리기 명령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눌러보면 원을 그릴 수 있는 방법들이 총 6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센터 라디어스 중심 반지름, 센터 다이아메터 지름, 2점을 통과하는 원, 3점을 통과하는 원, 그 다음 2개의 선에 접하면서 반지름 값이 R인 원, 3선에 접하는 원, 이렇게 됩니다. 자, 서클이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CAD가 제일 먼저 물어봐요. 이렇게요. 센터 포인트 포 서클, 원의 중심점을 입력해 주세요. 포인트니까 점이라고 안 하고 좌표라고 번역해도 돼요. 근데 보통 이런 경우는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하시면 되겠죠. 중심점의 위치를 마우스로 클릭하고 나면 그 다음에 CAD가 또 물어봅니다. 라디어스 오브 서클 오와 다이아메타. 라디어스라는 말이 반지름이란 뜻이에요. 라디어스 오브 서클 원의 반지름 오와 다이아메타. 다이아메타는 지름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냥 50 그려버리면 반지름 50인 원이 그려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다시 봅니다. 서클 중심점 클릭하고 이번엔 다이아메타입니다. 이렇게 옵션을 누를 때 옵션을 선택하는 방법이 이렇게 D 누르고 엔터. 다이아메타의 첫머리 글자 대문자 D라고 돼 있죠? 네, D 누르고 엔터. 그러면 CAD가 물어봅니다. 다이아메터 오브 서클 지름을 입력해 주세요. 50 엔터. 네, 두 개 이렇게 차이 나는 거 이해되시죠? 네, D 누르고 엔터. 도면에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쉽게 뭐 지름 50 이렇게도 나와요. 그런데 지름 70 이런 것도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자꾸 반지름으로 바꾸어서 입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름이 100입니다. 그럼 반지름은 50이겠죠. 지름 70이면 반지름은 35인가요?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꾸 지름값을 반지름으로 바꾸어서 넣는 경향이 있습니다. 쉬운 건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70이에요. 그럼 계산이 빠르진 않잖아요. 그죠? 그럼 그냥 지름으로 넣으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근데 그걸 굳이 반지름으로 바꿔서 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자, 클릭했습니다. 지름이 70이에요. 근데 제가 한 고집해요. 반지름으로 넣고 싶어요. 70을 반지름으로 넣고 싶어요.
그러면 70 나누기 2 하면 되죠. 네, 이렇게 해요. 70 나누기 2요. 그리고 엔터. 이해되셨나요? 한번 해보실까요? 70이야 뭐 35라고 넣으면 돼요. 그죠? 다시 봅니다. 서클 지름이 77입니다. 77이에요. 그럼 어떻게 넣죠? 암산이 안 되잖아요. 그냥 나누기 쓰세요. 77 나누기 2 이런 식으로. 그러면 계산돼서 들어갑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이 뭐냐면 정수 나눗셈만 허용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더하기도 안 되고 곱하기도 안 되고 빼기도 안 돼요. 오로지 나누기만 되는데 그것도 정수 나누기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럼 여기서 질문 드리죠. 정수가 뭐죠? 소수점이 없는 수를 정수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요. 우리가 중학교 다닐 때 뭘 배웠냐면 정수, 실수 이걸 배웠어요. 자, 한번 보세요. 자, 77이 있습니다. 77.0이 있고요. 77.5가 있습니다. 정수와 실수를 한번 가려보시죠. 자, 얘는 정수일까요? 실수일까요? 네, 얘 정수입니다. 얘는 정수일까요? 실수일까요? 네, 실수입니다. 그럼 얘는 정수일까요? 실수일까요? 실수일까요? 정수일까요? 예, 맞습니다. 얘는 정수입니다. 아니, 실수입니다. 얘는 실수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우리가 종종 얘를 정수로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수로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 0이라는 숫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 얘는 77이구나 라고 인식을 합니다. 근데 수학의 세계에서는 저 0도 숫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증명을 해보죠. 우리가 사용하는 수의 체계는 십진수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1, 2, 3, 4, 5, 6, 7, 8, 9, 10 이건가요? 아니면 0, 1, 2, 3, 4, 5, 6, 7, 8, 9인가요? 어떤 게 옳은 거죠? 1부터 시작하는 게 옳은 건가요? 아니면 0부터 시작하는 게 옳은 건가요? 0부터 시작하는 게 옳습니다. 10이라는 숫자는 1과 0을 더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0, 1, 2, 3, 4, 5, 6, 7, 8, 9로 끝나는 겁니다. 이게 십진수예요. 0도 숫자입니다. 문자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0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저도 중학교 때 선생님이 들어와 가지고 이걸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거 정순이 실순이라고 물어보셨어요. 똑같이. 당연히 우린 정수라고 얘기했는데 선생님이 실수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처럼 얘기하셨어요. 0도 숫자다라고. 그땐 이해 못했어요. 저게 왜 숫자지? 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해를 한 거죠. 0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할까요? 지름이 77.5입니다. 지름이 77.5예요. 내가 한번 칼을 뽑았으면 끝까지 가야죠. 반지름으로 넣겠습니다. 얼마일까요? 어떻게 넣을까요? 우리 초등학교 때 이미 다 배웠어요. 분자와 분모의 똑같은 수를 곱하면 목은 같다라고 배웠죠.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요. 소수점 한 자리를 없앨 땐 10을 곱하면 되죠. 분자와 분모에 똑같이 10을 곱하면 몫은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요. 서클. 소수점이 나왔어요. 이거 수식으로 넣고 싶어요.
그럼 분자와 분모의 똑같은 수를 곱합니다. 77.5, 775 나누기 20 이해되셨나요? 네, 이렇게 분자와 분모를 똑같은 수로 그러니까 곱해서 서식을 쓰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서클 보시면 3포인트, 2포인트가 나옵니다. 3포인트란 얘기, 2포인트란 얘기가 수학의 책에서 나와요. TTR도 수학책에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3포인트란 얘기는 공간상의 세 점을 통과하는 원. 이게 3포인트입니다. 2포인트는요. 두 점을 통과하는 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미처 모르는 게 있어요. 뭐냐면 3포인트에 보시면 정의가 이렇습니다. 공간상의 두 점을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세 점을 통과하는 원은 딱 하나 나옵니다. 이게 3포인트의 정의입니다. 자, 보세요. 아직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삼각형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양 끝에 세 개의 점을 통과하는 원을 그릴 겁니다. 서클 3포인트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자, 어떤가요? 두 점을 통과하는 원이 무수히 많이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네, 두 점을 통과하는 원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세 점을 통과하는 원은 딱 하나 나옵니다. 이렇게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삼각형 그릴 필요 없고요. 그냥 서클 3P 엔터 그 다음 점 두 개를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원이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무수히 많은 원들이 나와요. 그때 세 번째 점을 하나 클릭하시면 세 점을 통과하는 원이 그려집니다. 이번엔 2포인트입니다. 방금 전에 3포인트에서 뭐라 그랬나요? 두 점을 통과하는 원은 무수히 많다고 했죠. 그런데 2포인트, 두 점을 통과하는 원이 딱 하나 나옵니다. 하나 존재해요. 그 존재하는 조건이 뭐냐면 지름의 양 끝점이요. 지름의 양 끝점은 원이 딱 하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요. 서클 2포인트 첫 번째 점 이렇게 두 번째 점이요. 지름의 양 끝점 맞습니까? 네. 두 점을 통과하는 원은 무수히 많으나 그 두 점이 지름의 양 끝점이 되면 원이 딱 하나 나옵니다. 그게 2포인트의 수학적인 정의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TTR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이렇게 봅니다. 자, 화면에 있는 내용을 다 지우고요. 휠을 더블 클릭합니다. 자, 라인, 선을 이렇게 중간에다가 X자로 그려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서클에 TTR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TTR. 이게 뭐냐면 탄젠트 라디어스의 약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탄젠트가 접하다란 뜻입니다.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접선이란 뜻 혹은 접하다란 뜻입니다. 접하고 반지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다시 수학적으로 풀어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두 개의 선분에 접하고 반지름이 R인 원. 이게 TTR입니다. 원도 돼요. 선도 됩니다. 어쨌든 두 개의 객체에 접하고 반지름이 R인 원. 반지름 값을 모르니까 R이라고 한 겁니다. 반지름이 R인 원.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서클 보시면 여기 TTR 있죠? TTR. 그러면 CAD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Point on object for first tangent of circle. 원의 첫 번째 접하는
객체 위의 점 마우스로 갖다 댑니다. 그러면 이렇게 떠요. 자, 보세요. 이거 너무 키웠나 보다. 커서를 이렇게 갖다 대면 저는 주황색이 되지만 여러분들은 녹색일 겁니다. 커서를 선에다 이렇게 갖다 대세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아이콘이 하나 나타나죠. 네, 얘가 바로 오스냅입니다. 탄젠트 오스냅. 접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선에 접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아이콘이 나왔을 때 클릭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이콘이 나왔을 때 클릭하면 그리고 클릭을 하게 되면 커맨드가 바뀌어요. 세컨 탄젠트 오브 서클. 역시 두 번째 원도 이렇게 클릭합니다. 그러면 캐드가 반지름 물어봐요. 반지름 50 엔터. 그러면 두 선에 접하면서 반지름이 50인 원이 그려집니다. 한번 해보시죠. 다시 봅니다. 서클, TTR. 자, 클릭했습니다. 제가 여기를 클릭했고요. 여기를 클릭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이 여기에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요. 다시 보세요. 서클, TTR. 내가 이렇게 접해 두 번 클릭했습니다. 그래서 원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해되시나요? 내가 클릭한 위치에 따라서 원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내가 임의적으로 보세요. 내가 여기를 두 번 클릭했어요. 여기. 그런데 원이 여기다 만들어지진 않을 거잖아요. 여기는 아예 클릭을 안 했으니까. 클릭한 위치에 따라서 원이 생성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서클 TTR 오른쪽을 두 번 클릭하고 반지름 50. 서클 TTR 왼쪽을 두 번 클릭하고 반지름 50. 한번 해보시죠. 라인 그 다음에 서클. 분명히 아까 제가 두 개의 사물이라고 했어요. 그죠? 두 개의 선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나옵니다. 서클 TTR 오른쪽으로 두 번 클릭하고 반지름 50 엔터. 서클 TTR 왼쪽으로 두 번 클릭하고 반지름 50 엔터. 자, 여기 보시면 안 붙어 있죠. 그죠? 선을 연장하면 이렇게 접하게 되는 겁니다. 캐드가 이걸 알아서 계산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라인. 이번엔 원을 조그맣게 그렸어요. 서클. 이렇게 클릭할 겁니다. 여기를 클릭하고 여기를 클릭할 거예요. TTR 클릭하고 반지름을 200이라고 했습니다. 맞나요? 제가 지금 클릭한 대로 원이 그려졌나요? 다시 봅시다. 서클 TTR 이번엔 여기 클릭하고 여기를 클릭할 거예요. 클릭하고 맞나요? 네,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거꾸로 클릭해도 상관없어요. 두 점을 연결해서 원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서클 TTR 접하고 오른쪽으로 두 번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두 번 클릭했어요. 그럼 오른쪽으로 만들어지겠죠? 서클 TTR 왼쪽으로 두 번 클릭했습니다. 그럼 왼쪽으로 만들어지겠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원을 두 개를 그렸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 두 원에 접하면서 반지름이 50인 원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런데 원의 크기가 커지면 내용이 좀 달라져요. 반지름 50. 자, 서클 TTR 여기를 클릭하고 여기를 클릭할 겁니다.
반지름 50. 아이고, 다시 서클 TTR. 자, 반지름 200. 네? 이씨. 자, 200 맞나요? 이렇게 그려진 거 보이시죠? 다시 봅니다. 서클 TTR. 다시 서클 TTR. 보이시나요? 서클 TTR. 보이시나요? 그럼 이렇게 왼쪽만 해서 4개가 나왔죠. 오른쪽도 똑같이 4가지의 경우수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클릭하는 위치에 따라서 원의 생성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 내가 클릭을 잘못했구나. 그리고 위치를 변경해서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또 볼까요? 선을 제가 이렇게 3개를 그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탄젠트라는 게 있어요. 여기는 없어요. 커맨드에는 없습니다. 오로지 리본 메뉴에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3개의 선에 접하는 원. 그래서 클릭하면 3선에 접하는 원이 그려집니다. 이건 단지 선뿐만 아니고 원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자, 탄젠트. 선 접하고 원 접하고 다시 볼까요? 선 접하고 원 접하고, 또는 원 접하고 원에 접하고, 이렇게 3개의 객체에 접하는 원이 바로 탄젠트입니다. 그리고 이 리본 메뉴를 쓸 때요, 만약에 제가 센터 라디어스를 썼습니다. 그러면 맨 위에 이렇게 센터 라디어스가 올라와요. 그러면 여기를 누르지 않고 그냥 여기만 누르셔도 돼요. 만약에 제가 지금처럼 탄젠트를 썼습니다. 다음번에 또 써야 돼요. 그러면 여기를 누르는 게 아니고 그냥 여기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